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흐름이 불안해지면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이 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오늘 그동안에 이제 지수 2800을 코스피 기준으로 잠깐 넘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2700 중반대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 한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 이어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하루 종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은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846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9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4,639억을 순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2,764.7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가 또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약보합권의 그 출발을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제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제 ADR 퍼센테이지를 자주 얘기하죠. 상승 하락을 대비하는 코스닥 ADR이 70% 아래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4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76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238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1.5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31%나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 거래일째 연속해서 이제 하락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승에 대한 희망을 꺾은 건 아니에요. 추세 자체는 그 정도고 코스닥의 경우는 사실 하락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서 멈출지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389원에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7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치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2988억이나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01억, 네이버를 14억 이렇게 세 종목을 팔았고 나머지는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현대차, 현대차 외국인이 1억 샀어요. 기관은 120억 샀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이 외국인 45, 기관이 15억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598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16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는 600원이 오르면서 86,600원에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보면 오늘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엔캠까지 전부 팔았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없어요. 기관은.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은 41억 샀고, 에코프로 146억 샀고, HLB 140억 샀고, 이렇게 보이죠. 나머지 이제 알테오젠이나 엔캠은 두 주체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섹터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섹터 움직임인데 우선 이제 대왕거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종합상사 쪽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이런 거 이게 이제 지난번 전략회의 때 참여한 업체죠. 그래서 강했고 세방도 또 울산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다 그래갖고 또 세방도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습기 냉방기기 이런 쪽이요. 이거는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예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마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는 한 달 남짓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고
9월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장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기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제 계절적 그 시즈널 이펙트 때문에 제습기 이쪽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조선 기자재, 이거는 아시지만 하나그룹이 그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다시 또 이제 그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조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도,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JLK 같은 경우에 AI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래갖고 오늘 상한가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큐어도 한양대하고 아이큐어 자회사인 캐시스 바이오하고 그 지방세포 표적해서 그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에 관한 특허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전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상승했는데,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성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이제 엔비디아 조정 때문에, 엔비디아 조정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불안정해지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 개별 이슈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위축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좀 보면 지금 이제 한쪽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럼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끝났냐, 하락 시작이냐, 이걸 놓고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의견이야 뭐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면 이게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AI라는 그런 이제 화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AI 그 패러다임이 그냥 이제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도 아시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그 지독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식 매물의 출해.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많이 오르고 빠른 템포로 올랐으니까 이제 수익이 난 그런 물량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늘 그렇지만 주가가 그 계속해서 제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계속해서 그 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식 매물이 자꾸 쏟아지니까 그것만큼을 초과해서 사줄 수 있는 수요 세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르게 많이 짧은 기간에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게 점점 약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뭐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주식시장의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길게 보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주 길게 가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별로 오른 것도 없는지 우리 시장까지 덩달아서 이제 우리 시장이 뭐 덩달아서가 아니라 먼저 나가 자빠지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로서는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막 지수 2,800이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것도 하루를 못 견디고 그냥 다시 이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강력한 수급 주체 그게 뭐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래서 딱 보시면
그냥 그래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그날은 그냥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매수하고 외국인 선물 사고 그러면 그냥 올라요. 되게 시장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모든 게 외국인 쪽에 지금 쏠려 있거든요. 외국인 쪽에 쏠려 있고 6월 들어서만 그 외국인과 그 외국인은 3조 7천억 정도를 샀거든요. 외국인들은 3조 7천억 정도를 샀는데 개인은 2조 1천억을 팔았고 기관도 1조 2천을 팔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팔고 외국인 사갖고 있어요. 이게 6월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 커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안 사면 오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금주 중에 뭐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서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이 먼저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정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목요일 새벽에 있을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애가 이제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기대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반도체가 먼저 움직일 테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번 주에는 그 목요일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정이 좀 이어진다 조금 더 그런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번 달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6,200억 그 정도예요. 개인도 3,000억 샀는데 기관은 한 7,000억을 팔았어요.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 산 게 6,000억밖에 안 되니까 큰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오늘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스쿨에 알려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디로 갈까 이거에서 줄여서 이제 A, D로 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증권업계에서 많이 그러죠. 그래서 ADR 어디로 갈까 그 퍼센테이지가 7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제 이 AD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0일간 직전 20일간 하락 종목분의 상승 종목 거기에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매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과매도. 근데 오늘 이제 7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매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매도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매도한 거니까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확실한 대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작년 10월 23일 그때 그 코스닥 ADR이 57.88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 막 깨졌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코스닥 시장을 하나의 매매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라고 보고 10일선 이동평균하고 5일, 10일 이거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코스닥을 사려면 뭐 장은 떨어지면 오르는 거니까 사시려면 그 10일 이평이 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DR이 70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코스닥이.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내 시장이 어떻게 가겠다. 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 거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시장이 흐름을 다르게 할 때, 시장의 흐름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질 때, 그럼 우린 과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장의 흐름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수급 라인이 밑으로 꺾이면서 막 단기적으로 5일 2평이 막 10일 2평 깨고 막 일봉이 10일 2평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말에 한번 보셨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매매 원칙상 하락 시그널을 이제 보이고 있다. 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물을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시장을 따라야 됩니다. 시장 99대 1. 어떤 분 99.9대 0.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한 건 주식 투자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시장이 안 온다고 시장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무슨 고집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거 아니고, 시장이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면 빨리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누가 빨리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걸 빨리 하는 사람이 덜 잃고 더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막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이번엔 뭘 사야 됩니다. 뭐, 이번엔 뭘 사야 됩니다. 막 그런데,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아직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시도는 여러 번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얘기한 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몇 달 전이지만 그 정도 오차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는 내 생각과 시장이 다르다.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장을 따르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럼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수 있는 매매의 원칙이 되는 기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을 안 따르면서, 오늘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이 있죠. 시장에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시장을 그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시장보다 수익률 좋다 이러면 비트한다고 그래요. 그 뜻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린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에 빨리 적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당부를 드려서 다시 한번들 점검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매매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매매 원칙상 다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달라서 나는 계속 이거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아침에 그랬다가 아니면 점심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꿀수록 좋은 거죠. 매매 원칙상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팔아야지 손해도 적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시장하고, 그러니까 시장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